지난 5월 경기 도심 한복판에서 아슬아슬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타 12번 호텔 경찰십시오. 도주 차량과 경찰차와의 쫓기고 쫓는 위험한 추격전이 계속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 주인 주차장인데요. 지금 누가 지금 칼 찔려가지고 차에 실려가지고 좀 납치되는 것 같거든요. 사건 발생 30분 전의 상황. 두 명의 괴한이 지나던 한 남자를 납치해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납치됐던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시 차량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남자는 이미 심한 부상을 당한 듯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납치범들이 다시 남자를 제압한 후 강제로 차에 태워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초록색 쏘았다. 초록색 쏘았다. 긴급 정지 바란다. 납치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 경찰은 총력을 다해 검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납치범들. 왜 납치범들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결국 경찰은 공조작전을 통해 도주 차량을 막다른 길로 몰았고 극적으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정신 차려봐요. 차량 안에서 발견된 흉기에 찔린 피해자. 그는 부동산 사업가로 알려진 소병진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려는 납치범들을 서둘러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왜 피해자인 소병진을 납치하려 했던 걸까요?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심한 출혈로 피해자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피해자의 부상이 마음에 쓰이기는 경찰도 마찬가지. 그때 연락을 받은 피해자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병진씨 아내거든요. 아, 예, 저 가족분 되시는구나. 네, 좀 진정하시고요. 저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 그래가지고 응급수술 중이시니까 지금 진정하세요. 예, 아이고. 남편의 부상 소식에 놀란 아내는 오열을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괴롭기만 한 부인 음정아. 뒤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노년 여성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경기 씨 어머니 되세요? 예. 너무, 지금 이렇게 진정하세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 갑작스런 아들의 사고 소식에 놀란 어머니. 그런데 먼저 온 며느리를 본 어머니의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꼴리기 싫어. 네가 여기 있으면 우리 정신이 안 나. 어머니 왜 이러세요? 당장 나가.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다음 달 하나도 나왔어? 빨리 가. 빨리 가. 꼴보기 싫어. 병원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 쫓겨난 며느리는 한참을 울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들의 수술실 앞을 지키는 어머니.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혹시 사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를 통해 최근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남편과 같이 있으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 있죠. 접근 금지 명령 신청. 그거 가능할까요? 며느리는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떼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남편이 이런 사고까지 나는 데는 분명 어머니랑 연관이 있어요. 확실해요. 어머니요? 3년 전 헬스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후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두 사람. 결국 교제한 지 1년 만에 식을 올리고 두 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됐는데요. 그런데 결혼 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잦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갈게요. 아, 왜? 벌써 가려고? 아, 수정아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먹고 가. 아, 오늘 바빠요.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끝나고 미팅도 하려면 시간 빠듯해요. 가자. 아, 혼인신고는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잖아. 너랑 상의할 게 있어. 엄마 일 좀 도와줘. 아, 요새는 혼인신고 안 하고 사는 애들도 많다던데. 아, 그렇게 해요. 신고는 나중에 하면 되지 뭐. 그치? 아들 부부의 혼인신고를 막았다던 시어머니. 이유를 알 수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며느리 정아 씨는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시어머니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알게 됐다는데요. 그동안 어머니가 가져간 돈이 얼만데요?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내 몫도 있어. 아니죠. 어머니 몫은 없죠. 아버지가 저한테 다 주시고 가신 거 모르셨어요? 그거 내가 알아봤어. 법적으로 소송 걸면 내 거 찾을 수 있대. 네. 거세요. 소송 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가져간 돈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가게 확장한다고 남편에게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번에 거절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다투고 난 뒤에 이상하게 남편한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납치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쯤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귀갓길에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3주 전에도 남편에게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남편한테 사고가 난 날 모두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간에 벌어진 정황을 볼 때 남편에게 일어난 사고와 시어머니가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과연 며느리의 주장대로 시어머니는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는 걸까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경진 씨의 친어머니가 아니세요. 생각해보세요. 경진 씨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가 덮을지 제가 괜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사님, 저희 남편 불쌍해서 어떡해요. 남편의 안위를 염려하는 아내의 마음은 무척이나 간절해 보였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들의 납치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한편 사건 현장에서 붙잡힌 두 납치범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데리고 뭐 하려고 그랬어? 그거는 정말 그 돈 받고 시켜서 한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에요. 사건 발생 열흘 전 납치범들의 주장대로 의문의 남성을 만나는 납치범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도대체 납치를 사주한 저 남자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한 거야? 그냥 우리 시키는 대로 약속 장소에만 데려다 주려고 그랬어요. 거기 어딘데?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어디? 그 정확하게 주소 좀 내봐. 강원도 어, 인제군. 인제군.
납치범들이 피해자를 납치 후 감금하려던 장소. 그곳은 대체 어디였을까? 여기 건물주가 허윤자인데요? 허윤자라고? 감금 장소의 소유지를 확인하고 놀라는 형사들. 허윤자라는 이름의 그녀는 과연 누굴까요? 경찰은 서둘러 허윤자라는 여성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피해자 소병진이 입원 중인 병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놀랍게도 형사들이 찾던 허윤자는 바로 피해자의 어머니였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어머니가 아들의 사고에 연루된 걸까요? 그 납치범들이 아드님 감금하려고 했던 장소가 그 다른 곳도 아니고 어머님 명의로 된 강원도 별장 있죠? 거길로 확인이 됐어요. 강원도 별장이요? 모르셨어요? 아니, 난 전혀 몰랐는데. 어머니인 허윤자는 아들의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납치를 사주한 화면 속 남자는 과연 누구인 걸까요? 예, 저 강기사인데 우리 운전기사예요. 이 사람이 아드님 납치하라고 시킨 용의자입니다. 예? 아니, 강기사가 왜요? 그럼 뭐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허윤자는 아들의 납치를 사주한 사람이 자신들의 운전기사라는 사실에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용의자와 관련된 의외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허윤자. 며느리 좀 감시하라고 뭐요? 내가 따로 일을 시켰어요. 며느님요? 네. 근데 오죽 답답하면 사람을 시켜서 걔를 감시하라고 했겠습니까? 어? 걔는 아무도 몰라. 걔는 처음부터 정말 미심쩍은 게 많은 애예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아니. 아들 부부가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 허윤자는 의아한 상황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정아 씨가 웬 꼬마아이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건데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시어머니. 결국 며느리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정한이? 네, 어머니. 너 지금 어디야? 지금 샵인데요. 왜요, 어머니? 샵이라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곧장 며느리의 샵으로 갔다는 허윤자. 사장님 어디 가셨어? 아니요. 그게 그러니까 근처에 잠깐 가셨습니다. 근처에? 네. 아직 안 오셨지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너 뭐야? 샵에 있다더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그게 요 앞에 친구가 와서 잠깐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니. 친구? 어머니. 그 사건 이후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만 갔고 결국 운전기사인 강준식에게 며느리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 허윤자는 최근 아들 부부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다 밝혀서 당신 더 우스울 걸 보이고 싶어? 참나. 이래서 처음에 혼인신고하지 말라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한테 아주 고마웠겠어, 신고하지 말라 그래서. 아니 여보 그건 오해야.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솔직하게 진짜.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 감쪽같이 속여?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그건 잘못 생각한 거야. 내가 여보 날 좀 믿어줘봐. 내가 다 얘기할게. 여보 부탁이야. 우리 당신이 잘못되면
시어머니는 아들의 사고에 분명 며느리가 연관돼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고까지 나는 데는 분명 어머니랑 연관이 있어요. 확실해요. 며느리 좀 감시하라고 걔는 처음부터 정말 이심적인 게 많은데. 며칠 뒤 용의자 강준식의 거처가 확인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미궁인 상황. 경찰은 서둘러 그의 은신처로 향했는데요. 드디어 용의자가 숨어있는 은신처에 잠입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불이 켜진 내부에는 최근까지 사람이 지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강준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거 뭐예요? 본인씨? 위험을 직감한 용의자가 황급히 도주하고 경찰은 서둘러 그를 뒤쫓았습니다. 야, 강준씨, 너를 후병진 납치 사주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아니라고. 사건 발생 2주일 후 드디어 용의자 강준식이 검거됐습니다. 그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그 소병진 납치하라고 시킨 이유가 뭐야? 그 별장에서 죽이려고 그랬어? 아니, 그거야 저도 모르죠. 저도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그럼 납치범들한테 준 수고비 1,000만 원. 그거 입금시켜준 박상희가 누구야? 네? 이미 용의자에 대한 초동 수사가 진행된 상황. 용의자에게 범행 자금을 댄 박상희란 인물은 과연 누구인 걸까요? 제 전처입니다. 전처? 놀랍게도 자신의 전 부인과 납치 사건을 꾸몄다는 용의자 강준식. 그런데 뭔가를 확인한 형사들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다음 날 경찰은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아예 저희가 좀 조사할 게 있어서요. 음정아 씨, 저희랑 같이 서로 좀 가시죠. 네? 무슨 일이신데요? 일단 가서 말씀하시죠. 아, 이리세요?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현아님. 아, 말씀을 하셔야 돼. 경찰은 피해자의 아내 음정아를 연행했습니다.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저기. 엄정아씨! 진정하세요. 저 이미 저 남편분이 다 자백을 했어요. 누가 누구 남편이라는 거예요? 제 남편은 소병진이라고요. 뭐? 너 진짜... 박상희 씨. 당신 박상희잖아. 음정화가 아니고. 이미 신혼조회 다 끝났어요. 그만합시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강준식의 전처 박상희와 피해자의 아내 음정아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남편 강준식과 경제적인 문제로 헤어진 후 음정아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한 박상희. 자신이 근무하던 헬스클럽의 VIP 회원이었던 병진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했고 결국 병진의 마음을 얻어 결혼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강준식은 집을 나간 전처 박상희의 행방을 어렵사리 찾았다고 합니다.
얘기했잖아.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민재가 엄마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소병진이 아내 음정아를 의심하게 됐고 결국 피해자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부부는 이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피해자가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 파기를 요구하면서 박상희는 위자료 7천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빚까지 다 정리하겠다는 합의서를 쓴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박상희가 전 남편인 강준식에게 다시 접근해 그를 운전기사로 취직시킨 후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결국 강준식은 전처인 박상희의 부탁대로 피해자 납치를 사주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내막은 강준식과 박상희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밝혀졌는데요. 모든 범행이 박상희의 치밀한 계획임이 드러났습니다. 이거 당신이 다 시킨 거잖아, 아, 진짜. 전 변호사 통해서 얘기할게요. 뭐? 변호사? 우리가 그만해서 진짜. 결국 박상희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는 그녀. 이런 법이 어딨어. 상급받은 사람한테 이건 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한 여자의 위험한 거짓말로 시작된 비극적인 사건. 세상에 영원한 거짓은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